손길국은 남성적인 외모와 굵은 목소리, 뛰어난 연기력을 갖춘 한류의 대표적인 배우 중 한 명이다. 그는 그의 이름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유명하게 만든 역사극 주몽 2006에서 주연을 맡아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광 뒤에는 그가 조용히 견뎌온 큰 슬픔이 있습니다. 손길국이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을 꼽으라면 연예계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절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새 쌍둥이 송대한, 송민국, 송만세를 둔 아빠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중압감을 꼽을 수 있다. 손길국은 특별한 전통을 지닌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는 유명한 전직 배우이자 정치인인 김을동의 아들이고 한국 독립운동의 중요한 역사적 인물인 김두한의 손자이다. 그의 아버지는 공식 문서에는 많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손길국은 2024년 7월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아버지는 엄격했지만 항상 올바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제 인생에서 큰 버팀목을 잃은 것 같았어요. 라고 말하며 목이 메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죽음은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났는데 당시 손길국은 드라마 우리 정말 사랑했을까에서 작은 역을 맡으며 막 연기 경력을 시작했었습니다. 1999와 굿바이 마이 러브 2000. 그는 바쁜 일정 때문에 생애 마지막 날들에 아버지와 함께할 수 없었고 이는 그의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 슬픔은 아버지를 잃은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직장과 가족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 커졌습니다. 2012년 3월 16일 아내 정승연이 새 쌍둥이 아들을 낳았을 때 손길국은 배우 활동을 병행하면서 세 자녀를 동시에 키워야 하는 압박에 직면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2014-2016 에서는 너무 지쳐서 울고 싶은 날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아이들을 무엇보다 사랑하지만 가끔은 아버지로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리얼리티 쇼로 인한 명성은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자녀들이 너무 일찍 주목을 받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20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하고 자랄까봐 걱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길국이 겪은 가장 큰 슬픔은 그의 사생활에 대한 거짓 소문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에서도 드러난다. 2023년에는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정승연과 이혼했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명해야 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제 가족은 여전히 행복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상처 주지 마세요.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그녀가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일한다는 이유로 잠시 떨어져 살았지만 이런 소문은 그가 항상 소중히 여겨왔던 가족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여전히 그를 상처 입혔습니다. 그 슬픔은 가족을 우선시할 수 있는 직장 생활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후회로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2017년 저녁 같이 먹자에 출연했을 당시 정말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는데 아이들이 필요해서 못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의 상실, 새 쌍둥이의 아빠라는 압박감, 대중의 어려움은 손길국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고통일 뿐만 아니라 삶의 폭풍 속에서 가족적 가치를 유지하려는 내적 갈등이기도 했습니다. 손길국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명 배우에서 시작해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로 성장했습니다. 초기에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연기에서 빛을 찾았고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빛나는 성공과 가슴 아픈 실패, 그리고 그를 눈물 흘리게 만든 노력이 뒤섞였습니다. 손길국의 가장 큰 성공은 2006년 AMB 역사극 주몽에서 주연을 맡으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고구려 왕조의 시조인 주몽의 역할은 그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한류 열풍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한국에서 평균 40%의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이란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어한 회에 90% 이상의 시청자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는 2006년 A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제작자협회로부터 최우수 연기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그는 2004년 드라마 해적의 연문역, 2008년 드라마 바람의 나라의 무휼 역을 차례로 맡아 사극 히트를 기록하며 사극의 황제라는 명성을 굳건히 했다. 또한 그는 영화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2010, 발효가족 2011, 장영실 2016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다채로운 연기력을 선보였다. 손길국은 연기 활동 외에도 리얼리티 쇼 슈퍼맨이 돌아왔다 2014-2006에 출연해 새 쌍둥이 대한 민국 만세와 함께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큰 인기를 얻었다. 이 드라마는 그에게 KBS 연예대상에서 상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눈에 그를 이상적인 아버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The Art of Seduction, 아이선호, Red Eye, 아이선호, 타투, 2015와 같은 영화에도 출연했는데 이 영화들은 그의 TV 시리즈만큼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의 경력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손길국의 배우 생활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그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2004년 영화 불멸의 이순신에서 이순신 역을 마지막 순간에 대체하게 되었을 때였다. 원래는 주연으로 캐스팅됐지만 촬영 며칠 전에 김명민으로 교체됐다. 나중에 밝힌 바에 따르면 그 이유는 어머니 김을동 여사가 선거운동으로 인한 정치적 파장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 역할을 너무나 기대했는데 놓쳤을 때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또 다른 실패 사례는 크라임 스쿼드 2011가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예상 시청률을 달성하지 못해 현대적 역할로 관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된 것입니다. 손길국을 울린 노력은 실패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직업에 대한 헌신에서도 비롯됐다. 주몽을 촬영하는 동안 그는 18개월 동안 하루 18에서 20시간씩 일하면서 승마, 칼싸움, 역사 공부 등을 하며 캐릭터의 정신을 제대로 표현해냈습니다. 어느 날 긴 전투 장면을 촬영한 후 그는 세트장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관객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지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누구에게도 내가 약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내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다고 회상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촬영하던 당시 그는 자녀들이 촬영 일정으로 지쳐 있는 것을 보고 울었고 자녀들을 너무 일찍 주목받게 한 자신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즐겁게 지내기를 바랄 뿐이지만 가끔은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는 2015년 한 에피소드에서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눈물은 피로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그의 열정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뮤지컬 42번가 2020에서 그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춤과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그는 공연이 끝난 후 행복감과 관객들이 예전만큼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인해 눈물을 터뜨린 적이 있다. 손길국의 가수 활동은 끊임없는 노력과 엄청난 성공, 그리고 실패로 이어져 왔으며 이를 통해 그에게 인내심을 가르쳐 주었고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예술가의 인내심과 예민한 마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손길국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상과 주목을 넘어서 더 큰 업적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시대를 초월하는 역할, 즉 여러 세대에 걸쳐 관객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캐릭터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것이 바로 주몽에서 주몽이 맡은 역할이다. 그는 2010년 코리아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사람들이 수십 년 후에도 여전히 보고 싶어하는 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몽은 그 힘과 지성을 바탕으로 한국 역사 드라마의 상징이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서적과 예술적 담론 속에서 재현되고 있다. 그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또 다른 업적은
특정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다재다능한 배우로서 자신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주몽에서의 영웅적인 주몽부터 해왕성의 무자비한 연문역, 슈퍼맨이 돌아왔대서의 따뜻한 아버지 역까지 그는 수개월 동안 연기 기술을 배우고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단순한 역사극 배우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감독들과 협력하여 복잡한 캐릭터를 개발하는데 그중 하나가 발효 가족인데 여기서 그는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갈등하는 남자를 묘사한다. 대상을 비롯한 많은 상과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이러한 성공은 그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해온 일이며 그의 재능이 남성적인 외모를 넘어선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손길국은 또한 자신의 예술을 통해 청중에게 영감을 주고 소통하기를 열망합니다. 그는 종종 인간의 약함과 힘을 반영하는 역할을 선택하는데 예를 들어 영화 신이라 불리는 남자에서는 증오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남자를 연기합니다. 그는 2010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객들이 내 역할을 통해 자신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몇 주 동안 등장인물의 심리를 연구했고 감독과 협력하여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업적은 예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각각의 역할을 통해 회복력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게다가 손길국은 언제나 한국 연예계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자 노력한다. 그는 연기 활동 외에도 대한트라이애슬론 연맹 부회장을 맡고 2008년 서울올림픽 성화를 들고 봉사하는 등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2020년 행사에서 저는 제 영입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한 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손길국이 추구하는 업적은 개인적인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예.